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드디어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4학년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그 대입 전형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틀로 2024 전형 계획을 좀 보면서 입시 변화에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은 미리 좀 써놨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별 선발 인원이나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큰 틀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고요. 학교 발표는 정원 내외가 막 섞여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원 내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는 아시다시피 현 고3,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교과는 12.2, 종합은 33.1, 논술은 9.2,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도 하는 실기 실적 전형이 4.0, 그래서 수능 총계는 58.6이고요. 그래서 정시는 41.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4학년도,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2 친구들인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0.5% 정도 줄어들었다. 종합은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논술도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기 실적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 4.0이었다가 2024학년도에 4.6%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었다라고 보면 부모님들이 그럼 이제 특기자 다시 부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 0.6%를 증가시킨 건 홍익대 미술 실기자를 종합으로 뽑던 것을 특기자로 바꾸면서 290명가량 늘린 게 특기자 전체를 조금 증가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시 총계는 그렇게 크게 변화 없고 정시도 큰 틀로 변화는 없다. 다만 이 각각의 비율 안에서 약간 특이하게 많이 인원의 변화라던가 또는 특이사항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은 조금 몇 개 대학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연대와 고대는 교과를 의미 있게 2% 이상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종합을 조금 더 늘린 형태로 비율의 변화가 좀 있었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학업 우수형의 인원 증가폭보다 계열적 합형이라고 하는 인원 증가폭이 좀 큰 편이다. 이걸 좀 의미 있게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없애고 2022학년도에 신설된 것이 계열적 합형이어서 이거는 특기자 전형의 다른 버전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했고요. 고대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계열적 합형의 2022학년도 인문계의 일반고 합격자 비율은 15.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특목 자사고의 비율이 대략 85% 정도가 됐다는 뜻이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계열적 합형 자연계 일반고 합격 비율은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목 자사의 비율이 93%가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뽑고 싶었던 특목 자사를 조금 더 뽑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고려대의 계열적 합형의 증가가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특이한 지점을 보이는 학교는 성균관대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은 서울대도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연고대도 바뀐 부분이 있지만 가장 고 라인 중에 변화폭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성균관대예요. 자, 우리 성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두 개의 전형이었습니다.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이었는데요. 성균관대 자연계열의 간판 학과들을 과학인재 전형으로 넣어서 면접을 보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부 종합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과학인재 전형을 신설해서 110명을 거기서 뽑는다. 그러면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성균관대를 붙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조금 보여지는 변화의 폭이 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균관대는 정시를 좀 늘렸죠. 자, 정시를 늘린 것도 포인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강대처럼 문이과 모두 국수영탐 어떤 과목을 보더라도 응시할 수 있게끔 과목별 제한 과목을 두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즉 자연계를 인문계가 교차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적 기하나 과탐을 지정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러한 인원의 변동폭뿐만이 아니라 전형상의 변동폭도 워낙 크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내년에 나오는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시 인원은 2023, 2024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과목별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자, 과목별 반영 비율이 바뀌지 않았다면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 두 개 학년도 통합 수능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 대학에 정시를 써볼 수 있다라는 입시 결과를 되게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2024 때 반영 비율을 바뀐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입시 결과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영 비율의 변화 외에도 정시에서의 큰 변화라고 얘기하면 고대가 2024학년도부터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의 일반 전형과 교과가 반영이 되는 교과 전형으로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서 정시를 선발하게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전 교과를 정량평가, 그러니까 수시에서의 학교 추천처럼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하는 서울대보다는 아무래도 내신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입 전형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1, 2등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3등급부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5등급은 쓰지 마라 이런 식의 워딩이 조금 보이는 정도다. 그 정도의 교과를 정량평가로 들어가는 고대의 변화도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이거는 전 교과를 정량평가한 것도 우와 했거든요. 근데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됩니다. 재학생이더라도 고대를 정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신이 좋아서 일반 전형이 유리할까 교과 전형이 유리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3학년 2학기 중기말고사까지도 신경을 쓰고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아시면 조금 후회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메디컬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대학에서도 큰 특징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계 쪽에 완화폭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학 가형, 나형, 그래서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나뉘어져 있을 때는 문과 친구들이 확실히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용이한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 계열보다 항상 한 등급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위로 올려가는 추세인 것이 당연했었지만 2022학년도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오히려 문과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에 비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고대 인문계열의 경우는 2023학년도까지 학교 추천의 경우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 반영되면서 3합6,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의 경우는 동일하게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 반영되면서 4합 7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은 4합 8이었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가 되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을 동일한 최저를 맞추면서 인문계의 부담을 조금 낮췄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도 기존의 국수형 탐 중에 3합 6의 최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한 단계 완화해서 문이과가 모두 3합 7 정도의 최저를 맞추는 정도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다 1등급으로 처리를 하면서 좀 맞추기 용이하게 바뀌었고 건대 논술 전형이라던가 홍대 교과나 논술 전형도 최저를 한 단계씩 낮춤으로써 전반적으로 최저를 완화하는 기조에 같이 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24학년도부터 드디어 서울대가 투과목, 자연계열 친구들이죠. 투과목의 필수 지정을 풀어버립니다. 물론 투과목을 한 과목 선택했을 때 또는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투과목을 여전히 유리하게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서울대 하나 때문에 투과목을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조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전에 비해서 과탐 투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한양대처럼 과탐 2에 3% 가산점을 주던 이러한 학교들도 점점 투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투과목 비율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도 조금 특이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성격으로 각 전형별 비율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좀 특이하게 움직인 대학들의 특징들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유니브 클래스를 계속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큰 틀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윤곽을 잡기는 좀 쉬우실 거니까 지금 늦지 않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